혹시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가장 절망적인 날에 찾아온다는 걸 믿으시나요? 가을 냄새가 묻어나는 이른 아침, 경상북도 청송의 외진 마을 구석. 바람은 낙엽을 휘날리며 한 채 낡은 집을 감쌌다. 길을 따라 굽이굽이 들어가야 겨우 도착하는 그 집은 마을 사람들조차 2층 공간이라 불렀다. 작은 간판도 없고 주소를 찾기조차 어려운 그곳엔 칠순을 훌쩍 넘긴 노부부가 조용히 살고 있었다. 박만철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 김인숙 할머니. 그들의 집은 집이라 부르기엔 너무도 초라했다. 삐걱대는 나무 벽은 빗물에 부풀어 제 형태를 잃었고 철판 지붕은 군데군데 녹슬고 구멍 나 있어 비가 오면 양동이부터 꺼내야 했다. 바깥 마당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고 마치 세월이 이 집을 통째로 삼켜버린 듯했다. 하지만 믿기 어려운 일이 있었다. 언젠가 이 집 앞에 광택이 번쩍이는 검정 세단. 열대떼가 줄지어 멈춰 서게 된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숙 할머니는 새벽마다 뜨거운 물을 끓여 마른 찻잎을 우리고 마당 가장자리에 심어둔 몇 포기 들깨잎을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만철 할아버지는 작은 나무 지팡이에 의지해 마을 뒷산 아래를 돌며 마른 나뭇가지나 패처를 주워 모았다. 그나마 수입이 되는 거는 근처 고물상엔 넘기는 고철 몇 푼이 전부였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우리는 불쌍하다는 말을 입에 담은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했다. 귀신 나온대. 저 집엔 무슨 저주가 있대라는 소문은 해가 갈수록 더 기묘하게 변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삼아 담벼락을 넘보면 어른들이 곧장 달려와 거기 가까이 가지마 라며 쫓아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집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깊고 오래된 슬픔이 있다는 것을. 그 슬픔은 바로 부부의 외아들 박현우의 죽음이었다. 그날은 현우의 기일이었다. 구름이 잔뜩 낀 회색 하늘 아래 인숙 할머니는 작은 상 위에 하얀 밥 한 공기, 된장에 졸인 고등어 한 토막, 그리고 그녀의 손으로 정성껏 빚은 송편 몇 알을 올려놓았다. 오래된 목재로 만든 조촐한 제단 앞엔 한 장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의 현우는 밝은 미소를 지은 채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마치 지금이라도 엄마 하고 달려올 것만 같았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현우야, 오늘도 엄마는 널 기다려. 할아버지 만철은 말없이 제단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현우가 탄 자전거는 어느 순간 대로변에서 갑자기 사라졌고 몇 시간 뒤 경찰은 사고라며 그들의 손에 유품을 들려주었다. 그러나 이상했다. 모든 게 너무도 허술했다. 낮게 깔린 구름 아래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기 시작할 즈음이었다. 인숙 할머니는 조용히 향을 피우며 떨리는 손으로 바람막이를 덮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쥐가 지붕 틈을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어쩌면 기억의 저편에서 들려오는 환청 같은 현우의 목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했다. 그런데 톡톡톡 그 낡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인숙 할머니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 외진 집에 누가 오는 거지? 더구나 현우 제삿날에. 누구세요? 할머니가 문 쪽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톡톡톡. 이번에는 좀 더 다급하고 절박한 느낌이었다. 만철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문 앞으로 나갔다. 내가 열어볼게요. 그는 조심스럽게 나무 문을 밀어 열었다. 문은 끼익 하고 괴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비 안개 사이로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머리는 비에 젖었고 어두운 코트를 입은 채 고개를 살짝 숙인 모습. 모자의 그늘에 얼굴이 반쯤 가려졌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익숙한 슬픔을 품고 있었다. 여기 혹시 박만철 어르신 댁 맞나요? 마이소. 그런데 자네는 누구요? 만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도 떨렸다. 저는 정진우라고 합니다. 예전에 현우 형하고 함께 공부했던 친구예요. 오늘 형 기일이라 인사드리러 왔을 때다. 지총 맞으면 되냅니다. 그 말에 인숙 할머니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그 어떤 말보다 그 한마디, 현우 형,
그 이름을 기억하고 찾아온 사람.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명도 현우를 기억하며 찾아온 이가 없었다. 그런데 이 낯선 청년은 궂은 날씨를 뚫고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온 것이다. 진우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곱게 손을 모았다. 사진 속 현우 앞에 향을 올리고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현우 형은 제게 참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중학생 시절 형은 교과서도 빌려주고 문제도 함께 풀어주고 항상 웃으며 말하곤 했죠. 진우야, 세상은 넓어. 책을 읽으면 그 넓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품을 수 있어.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인숙 할머니는 조용히 흐느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감사였다. 자신의 아들을 기억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그날 저녁, 부엌에는 오래간만에 사람 목소리가 가득했다. 진우는 그날 하룻밤을 묵겠다고 조심스럽게 청했다. 혹시 불편하시지 않다면 오늘 밤 여기서 자고 싶습니다. 형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그리고 두 분께도 듣고 싶습니다. 현우 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말에 할머니는 따뜻한 국을 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현우는 참 착한 아이였지. 어릴 땐 감나무 위로 제일 먼저 올라가선 동네 아이들한테 감 따주고 중학교 땐 혼자 신문 배달해서 학원비 벌고 그래서 더 억울한 거야. 왜 그런 애가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진우는 조용히 수저를 놓았다. 그의 표정은 깊은 고민에 잠긴 듯 했다. 그 일, 전 그냥 사고라고만 들었었는데 혹시 무슨 이상한 점이라도 있으셨나요? 이 질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답하지 못한 그 질문. 이제야 누군가 진심으로 물어봐 준다는 사실에 그들의 마음속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 조용해졌고 그 대신 나무 벽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만이 집 안을 메웠다. 진우는 작은 손가방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에서 노란빛으로 바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오래된 듯 테두리가 다 닳아 있었고 봉인 자국엔 곰팡이까지 스며 있었다. 그는 봉투를 두 손으로 들고 조용히 할아버지에게 내밀었다. 사실 이걸 가지고 오는데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건 형이 돌아가신 후에 서울에 있는 자취방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만철 할아버지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다. 현우가 직접 쓴 거냐? 네, 송을 씌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장, 편지뿐이었어요. 인숙 할머니는 숨을 삼켰다. 그녀의 손끝은 그 봉투를 따라가듯 무의식적으로 떨렸다. 봉투 안에서 나온 편지는 연한 연필로 써 내려간 흔적이 마치 마모되어 사라질 것만 같았다. 혹시 내가 이 편지를 끝내 보낼 수 없다면 누군가는 이걸 발견해 주길 바란다네. 난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한 기업의 내부 자료를 우연히 알게 됐다. 이름은 KDM 그룹, 회장 이름은 강도현. 그는 돈 세탁, 불법 정치 자금, 인력 밀매까지 모두 손을 대고 있다. 나는 그가 감추고 있는 USB를 확보했고 이걸 숨겨놨다.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진우야, 너라도 이걸 찾아서 세상에 알려줘. 편지를 다 읽은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인숙 할머니는 눈을 꾹 감으며 속삭였다. 현우야, 도대체 무슨 짐을 혼자 지고 있었던 거니? 왜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은 무슨 일인가에 깊이 엮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죠. 그때 저도 너무 어리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은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전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만철 할아버지는 말없이 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의 두 손은 편지를 꼭 쥔 채 하염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빵빵! 갑자기 대문 밖에서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밤하늘을 가르며 날카롭게 귀를 찢었다. 진우는 반사적으로 창밖을 내다봤다. 낯선 검정 세단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말끔한 정장, 은빛 넥타이, 검은색 선글라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우 씨의 이전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오늘이 그의 기일이라 조용히 조문하러 왔습니다. 그 이름 강도현. 편지에 적혀있던 그 이름과 같았다. 현관 앞에 선 중년 남자는 마치 장례식장에서 막 나온 사람처럼 깔끔하고 정제된 옷차림이었다. 빗방울이 어깨를 적셔도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눈빛은 선글라스 뒤에 숨어 있었지만 말투와 걸음걸이엔 확신과 냉정한 계산이 깃들어 있었다. 박현우 씨의 기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는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사이였죠.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집요한 사람이었는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끝을 흐리자 인숙 할머니는 마음속에 일순 혼란이 일었다. 현우에게 당신 같은 사업 파트너가 있었던가요? 그녀는 목소리를 삼키듯 조심스레 물었다. 중년 남자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저는 강도현입니다. KDM 그룹의 투자 자문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몸이 죄아졌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눈짓을 보냈다. 바로 그 이름이었다. 현우의 유서에 등장한 그 인물. 강도현은 테이블 앞 재단을 향해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는 향을 하나 집어 불을 붙였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몸짓은 마치 진심 어린 추모를 표현하려는 듯 보였지만 진우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남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현우는 아주 멀리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위대한 일을 해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성실함은 누군가의 눈의 가시가 되었겠죠. 그의 말에 숨겨진 암시는 너무도 뚜렷했다. 마치 사고는 어쩔 수 없었다는 듯한 아니면 누군가를 에둘러 경고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강도현 씨. 진우가 처음으로 날카로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현우 형의 죽음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신가요? 강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입계에만 머물렀고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당신은 누구죠? 기자인가요? 아니요. 저는 박현우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지금도 그의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짧은 대화 속 만철 할아버지의 손이 탁자 밑에서 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어머니, 강도현이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분이 생전에 남긴 문서나 자료 같은 게 혹시 남아있나요? 제가 그를 기렸던 만큼 완성되지 못한 일들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이 순간 진우는 알아차렸다. 총업체야의 재미없다. 이 남자, 강도현은 USB의 행방을 찾으러 온 것이다. 이건 조문도 추모도 아니었다. 그는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온 것이다. 진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씨, 오늘은 현우 형의 기일입니다. 혹시 다음에 따로 시간을 정하죠? 그 말은 곧 지금은 꺼져어라. 하지만 강도현은 눈서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혹시 생각이 바뀌시면 여기로 연락 주세요. 그가 남긴 자료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루는 사람 역시 조심해야 하죠. 그 말을 끝으로 강도현은 돌아섰다. 차 문이 열리고 그가 검정 세단 안으로 사라지자 마당엔 깊은 정적이 흘렀다. 멀어지는 엔진 소리만이 어둠 속을 뚫고 메아리처럼 울렸다. 저 사람 절대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진우는 속삭였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그 안엔 진실을 파헤치려는 결의가 불타고 있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방 안엔 아직도 향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지만 그 따뜻함 대신 이상한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다. 만철 할아버지는 편지를 다시 꺼내 들고는 수차례 훑어보았다. 도대체 현우가 어떻게 이런 일에 휘말린 거지?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형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진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목숨을 걸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USB 어디엔가 숨겨두었을 겁니다. 형은 그걸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움직였던 거예요. 인숙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현우가 마지막까지 우리한테는 말 한마디 안 했던 게 가슴이 아프구나. 그녀의 음성은 떨렸고 두 뺨을 따라 눈물이 줄줄 흘렀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사진 앞에서 혼잣말하며 보내왔던가. 하지만 오늘 이제야 조금씩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날 늦은 밤, 모두가 겨우 잠든 시각, 진우는 부스럭대는 낯선 소리에 눈을 떴다. 툭, 툭, 철커덕. 마치 창문 바깥에서 무언가가 살금살금 움직이는 소리였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창가로 조심히 다가갔다. 그때 창문 바깥으로 검은 실루엣이 스쳐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진우는 문 뒤에 숨겨둔 작은 등산용 손도끼를 움켜쥐었다. 서울에서 여러 위협을 받으며 살아온 그는 본능적으로 이건 그냥 도둑이 아니다 라는 걸 알았다. 땡! 갑자기 창문이 크게 흔들리며 금이 갔다. 진우는 재빨리 문을 박차고 나왔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캄캄한 마당엔 벌써 인기척이 사라진 뒤였다. 다만 뒷마당 쪽으로 뭔가 무겁게 내딛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누군가 또는 몇 명의 침입자가 이 집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우는 뛰어가며 소리쳤다. 할아버지, 할머니, 깨어나세요. 누가 있었어요? 만철 할아버지와 인숙 할머니는 놀라 눈을 떴고 할아버지는 급히 지팡이를 들고 나왔다. 마당 한가운데 진우는 무언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다. 그건 은색 라이터였다. 측면엔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문양은 바로 KDM 그룹의 상징 마크였다. 진우는 조용히 이를 악물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야. 이제 우릴 노리기 시작했어.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다. 현우 형을 위한 진실. 이제부터는 그가 지켜야 했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어둠은 더욱 짙어졌다. 창밖의 매미 소리도 숨을 죽인 듯 했고 먼 산자락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개 짖는 소리만이 밤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진우는 손에 라이터를 쥔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건 경고가 아니었다. 이건 추격의 시작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현우의 편지를 꺼내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를 훑다 말고 문득 멈췄다잉? 이걸 숨겨놨다.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다음 문장. 지금껏 스쳐 지나갔던 그 짧은 한 줄이 그의 눈에 딱 걸렸다. 그날 우리가 함께 올랐던 청량산 바위 아래 그 자리. 진우는 벌떡 일어났다. 할아버지, 할머니, 혹시 현우 형이 어릴 적 자주 갔던 산이 어디였나요? 만철 할아버지는 눈썹을 찡그리며 대답했다. 청량산이지. 여름만 되면 꼭 혼자 도시락 싸 들고 갔어. 가끔 너랑도 같이 갔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진우는 숨을 삼켰다. 니야 투임에 온당. 형이 남긴 편지에 그곳에 뭔가를 숨겼다고 했어요. USB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바로 가야 해요. 청량산. 이른 아침 산은 안개로 덮여 있었고 나무 잎은 전날 내린 비로 축축했다. 진우는 기억을 더듬으며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뒤따르던 만철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으며 숨을 몰아쉬었고 인숙 할머니는 두 손을 꼭 쥐고 그 뒤를 따랐다. 이 길. 맞아. 현우 형이랑 중학생 때 여기 왔었어. 그때 우린 바위 틈에 몰래 만화책 숨겨놓고 웃었었지.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추억이 이제는 비밀의 열쇠가 될 줄은 몰랐다. 그들은 작은 평지에 도착했다. 커다란 바위 아래엔 여전히 수풀이 우거져 있었고 어머 지용전문청과 도어 진우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과 나무짚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10분, 20분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딱 손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닿았다. 작은 철제 상자, 녹슬고 거칠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찾았어. 형이 남긴 거야. 진우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단 하나, 검정색 USB 하나와 짧은 쪽지 한 장. 진우야, 이걸 찾았다면 넌 내 마지막 희망이야. 세상을 바꿔줘. 형 대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진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진우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숲 너머, 저 멀리서 렌즈 반사처럼 반짝이는 점 하나하나. 망원경, 아니면 총? 그는 숨을 죽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빨리 이 길로 내려가세요.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어요.
진우는 USB를 품 안에 단단히 쥐고 조심스럽게 산길을 내려왔다. 뒤따르는 만철 할아버지와 인숙 할머니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지만 표정엔 이상하게도 결연함이 맺혀 있었다. 그들은 느끼고 있었다. 이제는 단지 과거를 되짚는 시간이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외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서울로 올라간다. 진우는 대학 동창 중 한 명인 정유진 기자를 떠올렸다. 정의감이 강하고 탐사보도 쪽에 강했던 그녀라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지도 몰랐다. 진우야, 오랜만이다. 유진은 다소 놀란 얼굴로 그를 맞았다. 이건 그냥 제보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판이 흔들릴 거야. 진우는 무거운 표정으로 USB를 그녀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엔 암호화된 폴더가 떴다. 그 이름은 단 한 단어. 루시페르. 열어보자.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폴더가 열리는 순간 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거기엔 내부 녹취, 금융거래 기록, 인신매매 루트 지도, 그리고 KDM 그룹 회장 강도현의 이름이 적힌 해외 자산 목록까지 정리된 파일이 수십 개 있었다. 이건 단순한 범죄의 수준이 아니야. 이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권력형 범죄야. 유진은 진우를 보며 속삭였다. 진우야, 너 위험할 수도 있어. 이거 세상에 내보내려면 익명도 보호도 필요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 형은 죽으면서까지 이걸 남겼어. 난 끝까지 갈 거야. 며칠 뒤 대한민국의 아침 뉴스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KDM 그룹 불법 자금 세탁 정황 폭로, 내부 고발자, 구 박현우 씨와의 연결성, 소모 손범의 소송 주목, 검찰, 대규모 압수수색 착수, 관련 공무원 연루 정확도 확인 중. 누군가의 죽음은 진실을 막을 자도 없다. 익명의 제보자 인터뷰 공개. 강도현은 언론 보도가 나간 지 36시간 만에 잠적했다. 그의 고급 빌라는 텅 비어 있었고 마지막 출국 기록은 몽골이었다. 뉴스를 보며 인숙 할머니는 조용히 속삭였다. 현우야, 이제야 조금 편히 눈 감을 수 있겠구나. 그녀는 현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동안 전하지 못한 말들을 하나하나 속삭였다. 그건 미안함이자 자랑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해였다. 며칠 뒤 진우는 작은 교실 앞에 섰다. 한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마련한 강연 자리였다. 제목은 진실을 전하는 용기, 박현우의 기록을 기억하며. 진우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린 모두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세상을 조금 더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박현우, 그리고 그는 제 형입니다. 강연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 사이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청량산의 봄, 진우는 다시 그 바위 앞에 섰다. 이번에는 꽃다발과 함께 그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속삭였다. 형, 세상이 조금은 바뀌었어. 당신이 원했던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걸음은 떼었어. 그는 바위 틈에 꽃을 꽂고 돌아섰다. 햇살은 산 위에서 천천히 퍼졌고 나무십 사이로 바람이 살며시 지나갔다. 그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목소리처럼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잘했어, 진우야. 진우는 다시 한번 산길을 올려다보았다. 그날의 바위, 그날의 바람, 그리고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그날의 침묵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호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 안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또 하나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현우가 남긴 마지막 기록, 그리고 강도현이 사라지기 전 남긴 의문의 메시지. 진실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때로는 누가 그것을 쥐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인우는 조용히 말했다. 형,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진실의 조각은 아직 산산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어디로 흘러갈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명의 죽음을 추모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우를 통해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게 되었고, 작은 용기 하나가 어떻게 권력을 뒤흔들 수 있는지 느꼈습니다. 현우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그로 인해 진우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한 사회가 흔들렸으며 우리 모두가 진실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USB를 세상에 공개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그리고 진실을 향한 다음 걸음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박현우의 진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함께 기대해 주세요. 형의 이름으로 두 번째 이야기.